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 상공 600m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핵무기가 폭발했다. 미군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투하한 이 원자폭탄, 코드명 리틀 보이는 순간적인 섬광과 함께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약 14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다. 단 한 개의 폭탄이 하나의 도시를 파괴한 이 사건은 단지 한 도시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 전쟁의 끝자락에서 세계사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전쟁 종결이라는 명분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했지만 그 뒤에는 장기화되는 전쟁의 피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겪은 막대한 인명피해, 일본 본토 상륙 시 예상된 수십만 명의 미군 사상자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히로시마는 그 실험장이 되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는 단순한 군사적 작전이 아니라 핵무기의 실전 사용이라는 인류사적 첫 사례로 이후 냉전과 군비경쟁, 핵억지론까지 이어지는 국제질서의 기점을 만들었다. 동시에 태평양 전쟁의 참혹한 종결 방식은 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인간과 윤리, 과학과 권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히로시마는 그날 이후 단순한 지명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류의 경고문이며 태평양 전쟁의 피로 물든 결말이자 20세기 문명의 새로운 경계선이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단순한 군사적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인류가 과학기술의 이름 아래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실전 사용이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는 약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도시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그 여파는 단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데 그치지 않고 전후 세계 질서와 국제 윤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장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의 배경, 실행, 피해 규모, 전략적 효과, 국제적 파장에 대해 살펴보며 그것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국지전의 끝이자 인류사 전체의 전환점이었음을 조명한다. 1. 원폭 투하 결정의 배경 전쟁을 끝낼 한방. 태평양 전쟁 후반부 연합군은 일본의 점령지 대부분을 탈환했고 오키나와까지 진출하며 일본 본토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항복을 거부하며 본토 결전을 준비 중이었다. 미군은 필리핀 전역, 이오지마, 오키나와에서 막대한 인명 손실을 경험했고 본토 침공 시 미군 50만 명, 일본군 및 민간인 수백만 명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본토 상륙 다운폴 작전, 둘째는 새로운 비밀 병기, 즉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는 방안이었다. 후자는 희생 최소화, 전쟁 신속 종결, 소련의 태평양 진출 전 일본을 항복시키겠다는 복합적 목표를 담고 있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개발된 원폭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단했으며 일본 정부가 여전히 포츠담 선언에 응답하지 않자 실전 사용이 확정되었다. 2. 작전 실행 에놀라 게이와 히로시마의 운명. 1945년 8월 6일 오전 2시 45분 티니안 섬을 이륙한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는 탑재된 우라늄 폭탄 리틀 보이를 싣고 일본 히로시마를 향했다. 히로시마는 당시 일본군 제2총군 사령부, 군수공장, 병참기지 등이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전쟁 후반기까지 거의 공습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오전 8시 15분 폭탄은 히로시마 시내 상공 약 580m에서 폭발했다. 약 1초 후 중심온도 4000도 이상, 바람속도 시속 1000km에 달하는 폭풍이 도시를 휩쓸었고 3km 내의 모든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불에 탔다. 반경 1k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흔적도 없이 증발했으며 이후 수일간 열상과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3. 피해 규모 도시 하나가 사라진 순간 히로시마시 인구는 당시 약 35만 명에 달했으며 폭탄 투하 직후 약 7만 8만 명이 즉사, 연말까지 약 14만 명이 방사능, 화상, 건물 붕괴 등으로 사망했다. 생존자들의 60% 이상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수년 내 각종 암, 백혈병, 면역결핍 질환을 겪었고 세대를 넘는 유전적 영향도 확인되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는 완전 파괴되었으며 70% 이상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불탔다. 도시는 단 한 방의 폭탄으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었고 히로시마 시민은 전후 피폭자라는 낙인과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다. 가장 큰 참극은 인류가 전례 없는 무기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시민들은 공습 경보에 익숙했지만 원자폭탄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히로시마는 실험장이 되었고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를 실감하게 되었다. 4. 전략적 효과와 일본의 항복.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후에도 일본은 즉각 항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항복 반대파가 여전히 강경했으며 천황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월 9일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이 투하되었고 동시기에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하여 만주를 침공했다. 2중 3중의 압박 끝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8월 15일 종전 방송 오금 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원자폭탄은 일본을 항복으로 이끈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단일 결정 요인이라기보다는 가미카제 실패, 민간인 피해 확대, 소련의 압박 등 복합 요인과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국제사회의 충격과 핵시대의 개막.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태평양 전쟁의 종결을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핵무기의 위력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기 핵군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1946년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핵비확산조약 NPT 등은 모두 이 참극을 반면교사 삼아 생겨난 제도적 장치였다. 동시에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후 국제전쟁법과 전쟁윤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군사적 필요와 도덕적 한계 사이의 균형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6. 피해자의 기억과 역사적 평가. 히로시마는 이후 평화의 도시로 재건되었고 매년 8월 6일에는 평화기념식이 열리며 세계 각국에서 반핵과 평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피폭자 히바쿠샤의 증언은 세계 전역에 퍼졌고 그들의 삶과 육성은 핵무기의 참상을 알리는 살아있는 기록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히로시마는 단지 피해 도시가 아닌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자 경고문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의 마지막 카드가 민간인에 향했던 이 사건은 전쟁에서 도덕적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며 핵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오늘날 그 교훈은 더욱 절실하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단 한 번의 투하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고 전후 세계의 가치체계를 재편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태평양 전쟁의 종결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 결말은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최후의 폭력 앞에서 벌거벗은 인간성의 파편만을 남긴 것이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경고의 시작이었다.